여러분은 식사 후에도 몸이 무거우시거나 이유 없이 피곤함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마르고 손발이 저릿저릿한 느낌이 드셨던 적은요? 이런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혹시 나도 당뇨병이 아닐까 걱정되시기도 하죠. 실제로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의 약 3분의 1이 당뇨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당 떨어지지 않는데 괜찮겠지, 설탕은 안 먹으니까 걱정 없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혈당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복합적인 대사질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혈당이 높아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세대일수록 식사 조절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헷갈린다는 점이죠. 밥은 얼마나 줄여야 할지, 과일은 먹어도 괜찮은지, 고기는 피해야 하는 건지, 너무나 많은 정보가 떠돌고 있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을 위한 당뇨 맞춤형 식단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로 어려운 계산 없이 매 끼니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식사법입니다. 이 방법은 복잡한 식단표나 고가의 건강식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 먹는 반찬, 국, 밥 안에서 조금만 바꾸면 혈당 조절은 물론 건강한 체중 관리까지 가능해집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3단계 식사 전략은 바로 내일부터라도 실천하실 수 있을 만큼 쉬운 방법들입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따라하면 피곤함이 줄고 식사 후 더 상쾌해질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가 안정되면서 병원 약을 줄일 수 있는 기회도 열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전략은 밥보다 반찬 중심 식사법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밥이 빠지면 섭섭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밥이 우리의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흰쌀밥은 소화가 빨라서 먹고 난 직후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 급격한 혈당 상승이 우리 몸에 자극을 주고 결국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밥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밥보다 반찬을 먼저 먹는 습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식사 순서입니다. 밥을 한 숟갈 먹기 전에 먼저 단백질이 풍부한 반찬, 즉 계란찜이나 두부조림, 생선조림 같은 것을 먼저 드세요. 그 다음에는 나물이나 김치, 쌈채소 같은 섬유질이 많은 반찬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천천히 드시는 방식입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의 상승 속도를 천천히 낮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과 섬유질은 위에서 오래 머물면서 밥이 위로 들어왔을 때 급하게 흡수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소처럼 흰쌀밥 한 공기를 드시되 그 전에 먼저 두부 부침을 몇 조각 먹고 나물을 곁들인 후 밥을 반 공기만 드세요. 반찬이 많아 배가 불러 밥은 저절로 적게 먹게 됩니다. 이렇게 바꾸는데 드는 비용은 거의 없고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밥보다 반찬을 먼저 먹는 습관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20% 가까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내일 식사하실 때 꼭 이 순서를 기억해 보세요. 두 번째 전략은 밥의 질을 바꾸는 현미 반반 전략입니다. 아무리 밥을 줄여도 흰쌀로만 먹으면 혈당은 여전히 쉽게 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밥의 양뿐 아니라 밥의 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현미나 귀리, 보리, 검정콩처럼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곡류를 섞어서 지은 밥을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현미는 소화가 안 돼서 속이 불편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추천드리는 것이 바로 흰쌀 현미 10일 반반 전략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드러운 식감은 유지되면서도 현미의 장점은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현미에는 마그네슘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줍니다. 또한 현미에는 항산화 물질이 많아 세포 노화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혈당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건 식후 혈당이니까 현미를 섞은 밥은 천천히 소화되면서 당이 서서히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팁은 밥을 지을 때 콩을 함께 넣는 것입니다.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줍니다. 특히 병아리콩, 서리태, 완두콩 등을 함께 넣으면 단백질 보충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쌀을 씻으실 때 반은 흰쌀, 반은 현미로 준비하시고 콩 한 줌을 넣어보세요. 이렇게 밥만 바꿔도 당뇨 관리의 절반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과일보다 채소 간식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고 아침이나 간식으로 과일을 즐겨 드시죠. 하지만 이 과일이 혈당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바나나, 포도, 감, 참외 같은 당분이 높은 과일은 소량만 먹어도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는 과일도 식사처럼 선택과 조절이 필요합니다. 과일 간식을 줄이고 대신 당분이 거의 없는 채소로 간식을 바꾸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예를 들면 당근 스틱, 오이, 방울토마토, 데친 브로콜리 같은 채소는 포만감도 주고 혈당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이런 채소는 간식뿐 아니라 식사 전 입맛을 돋우는데도 좋아 식사량 자체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과일을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과일을 먹을 땐 식사 후 2시간쯤 지나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 드시고 한 번에 과일 하나 분량 이상은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는 반 개 정도, 바나나는 반 개 이하로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처럼 작은 과일은 10알 이내, 수박은 소주잔 2잔 분량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과일을 먹을 땐 반드시 혼자 먹지 말고 단백질과 함께 먹기를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사과 반 개와 삶은 달걀 하나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사 순서, 밥의 질, 간식 구성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을 모두 실천할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해 변화된 분들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8세의 김남순 씨는 당뇨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던 중 식사 습관을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아침 식사 때 반찬을 먼저 먹고 밥은 반 공기만 드시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과 저녁도 같은 방식으로 식사 순서를 바꾸자 2주 만에 식후 혈당 수치가 평균 170에서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김남순 씨는 이후 밥을 흰쌀과 현미 반반으로 바꾸고 간식은 포도 대신 오이를 썰어 두었다가 출출할 때마다 먹었습니다. 그 결과 약 3개월 만에 체중이 4kg 줄었고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72세의 박정혜 씨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침마다 바나나 1개를 먹는 습관이 있었지만 혈당이 잘 잡히지 않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20단 전략을 알게 되어 바나나 대신 삶은 브로콜리와 방울토마토를 아침 간식으로 바꾸고 밥은 검정콩을 섞은 현미밥으로 바꾸었습니다. 반찬 위주의 식사도 꾸준히 실천하면서 식후 피로감이 현저히 줄고 혈당 변동도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는 병원에서도 식사만 잘 유지하면 약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사례들을 보면 복잡한 식단표 없이도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혈당 조절은 물론 삶의 질 자체가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변화는 꾸준히 실천할수록 몸이 기억하게 되고 점점 더 쉬워진다는 점입니다. 처음 며칠은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도
현미밥을 먹는 것도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실천해보면 어느새 입맛도 바뀌고 몸이 가벼워졌다는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당뇨 식단이라고 해서 맛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반찬이 다양해지고 식사 순서가 바뀌면서 음식의 맛을 더 섬세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단백질 반찬과 채소 위주의 식사는 오히려 입맛을 돋우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간식 생각이 줄어들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과 혈당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채소 간식을 즐기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는 과일이 너무 달아서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입맛이 건강하게 변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세 가지 당뇨 식사 전략을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특별한 장비나 지식 없이 매일 하던 식사에서 순서만 바꾸고, 밥만 살짝 바꾸고, 간식만 채소로 바꾸면 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혈당은 훨씬 더 안정되고, 당뇨로 인한 피로감이나 몸의 무거움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식단 전략을 실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우선, 너무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흰쌀밥에 익숙하셨던 분들은 현미밥을 처음부터 100%로 바꾸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10% 현미로 시작해서 점차 비율을 늘려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흰쌀 90%, 현미 10%로 지은 밥을 일주일 먹고, 그 다음 주에는 82, 다음은 73 이렇게 조절하시면 위장이 천천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소 간식을 드실 때도 생채소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속이 약하신 분들은 당근이나 브로콜리를 데쳐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섬유질은 유지하면서도 소화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채소 간식을 준비할 때는 너무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냉장고에 당근이나 오이, 브로콜리, 토마토 등 한두 가지 채소만 손질해서 밀폐용기에 보관해두면 출출할 때마다 꺼내 먹기 쉬워지고, 간식 유혹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하루 3끼를 반드시 먹되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아예 끼니를 거르기도 하는데, 이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다음 끼니에서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루 3끼는 일정한 간격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을 드시더라도 식사와 식사 사이 23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자주 듣는 질문은 고기는 먹어도 되나요? 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는 당뇨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고기 자체보다는 고기와 함께 먹는 음식들, 즉 기름진 양념이나 과한 밥의 양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도 기름을 제거하고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허브로 간을 해서 구워 드신다면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이 부족하면 오히려 혈당이 더 쉽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외식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도 3가지 전략을 기억하시면 큰 문제 없이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메뉴 선택 시 밥 대신 반찬 중심의 메뉴를 고르세요. 예를 들어 백반이나 정식보다는 생선구이 정식, 된장찌개 같은 단백질 중심의 메뉴가 좋습니다. 둘째, 밥은 절반만 드시고 가능하면 현미밥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해보세요. 요즘은 대부분의 식당에서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제공해줍니다. 셋째, 식사 후에는 가볍게 산책을 하세요. 10분만 걸어도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식 후 산책은 혈당 조절뿐 아니라 소화에도 도움이 되므로 매번 식사 후 습관처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식후 15분 동안 걷기만 해도
식후 혈당이 평균 2030mg/dl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또한 식단을 바꾸면서 가장 흔히 실수하는 점은 하루 이틀 실천하고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혈당 수치는 하루 만에 확 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꾸준히 실천해야 몸이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식사 후 혈당 측정을 통해 본인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지만 일정 시간 측정을 반복하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지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리자면 매 끼니 식사 전에 사진을 찍어두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본인의 식사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면 내가 어떤 음식을 자주 먹는지, 밥과 반찬의 비율이 적절한지를 쉽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나 주치의와의 상담 시에도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이 방법은 식사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이고 과식이나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는 이 모든 전략들을 자연스럽게 생활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식사 루틴을 다시 구성해 볼 시간입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식사입니다. 이때는 공복 시간이 길었던 만큼 혈당이 쉽게 오를 수 있으므로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침에는 흰쌀밥 대신 현미죽이나 귀리죽처럼 소화가 잘 되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이 좋습니다. 여기에 삶은 달걀 하나, 구운 두부나 멸치볶음 같은 단백질 반찬을 곁들이면 이상적인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삶은 당근 몇 조각이나 브로콜리도 더하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점심은 활동량이 많은 시간대이므로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포만감을 유지하는 식사가 중요합니다. 현미와 흰쌀을 11로 섞은 밥 반 공기, 생선조림이나 닭가슴살, 두부조림 같은 주 단백질 반찬, 그리고 나물류 2가지, 김치 소량이 적절한 구성입니다. 이때도 밥보다는 반찬을 먼저 먹는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식사 후에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1015분 가볍게 걷는 산책을 실천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녁은 하루 중 가장 조심해야 할 식사입니다.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혈당이 오르면 쉽게 빠지지 않고 야간 저혈당 또는 고혈당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녁은 가볍고 일찍 드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급적 오후 6시 이전에 드시고 밥은 3분의 1공기 이하,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두부 부침과 숙주나물, 데친 브로콜리, 된장국과 함께 소량의 현미밥을 곁들이는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저녁에는 국이나 찌개를 되도록 싱겁게 해서 염분 섭취도 조절해 주시면 좋습니다. 간식은 식사와 식사 사이에 배고픔을 방지하면서도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침과 점심 사이,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각각 한 번씩 삶은 계란, 삶은 고구마 반개, 방울토마토 56개, 오이 스틱 몇 개 정도의 간단한 간식을 드시면 좋습니다. 단, 간식은 허기를 달래기 위한 목적이지 포만감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 과일은 반드시 소량, 그리고 단독으로 먹지 않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뇨는 관리의 병이지 절망의 병이 아닙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꾸준함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지금 당장 달라지지 않더라도 일주일, 한개월,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분명히 몸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여러분이 스스로 이뤄낸 결과이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고 밥을 반반으로 지으며 간식을 채소로 바꾸는 이 3가지 식단 전략만으로도 당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식사 후 졸리거나 나른한 느낌도 줄어들고
외출이나 친구와의 약속도 더 가볍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은 여러분의 식단에서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엌으로 가셔서 쌀통을 열고 흰쌀에 현미를 섞어보세요. 냉장고에서 채소를 꺼내 간식통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식사 때는 밥부터 먹는 대신 반찬을 먼저 드셔보세요. 이 작고 소소한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을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방법을 실천하신다면 앞으로 병원에 가는 일이 줄어들고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몸이 있어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함께 놀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웃음 가득한 식사를 함께 나누는 그날을 위해 오늘 식단부터 바꿔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삶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실천하면 더욱 힘이 나고 서로 응원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단 실천을 언제나 응원합니다.